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댐퍼가 컴프레션 하고 리바운드 할 때 그 모든 게 리바운드가 바로 시작되잖아요. 약간의 컴프레션에 압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 때랑 닫을 때 힘이 다르듯이, 왜냐면 아시는 것 같이 그 댐퍼의 오일도 압축이 되거든요. 네. 오일도 압축성이 있어요. 이 압축성이 그 약간 히스테리시스 이런 갭을 만들거든요. 그 갭을 만들기 때문에 댐퍼가 압축을 되고 리바운드 할 때 약간 압축에 힘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션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딱 컴프레션 끝나고 리바운드 했을 때 이 선이 일직선이진 않아요. 약간의 갭이 있어요. 네. 이 갭을 히스테리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요즘에 여기랑 여기랑 공간인데, 이 히스테리시스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가 없다는 게 좋은 댐퍼라고 하긴 하는데, 히스테리시스를 좀 적게 만드는 레이스카, 그냥 피드백이 빨리 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큰 거는 랠리용. 랠리용은 빠른 반응적으로 하면 그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하면 너무 피로가 있고 차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넓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스카는 히스테리 좁게 빠른 피드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설계도 하기도 하거든요. 로드 포스가 빠진 상태의 그래프인데, 이걸 하면 제하면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보였을 거예요. 보면 네네. 올라갔죠. 2000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왜냐면 지금 뭐냐면 로드 포스를 뺐을 때는 가스 압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나타나는 거고, 로드 포스를 넣으면 가스 압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스 압력이 있다 그러면 압축될 때 컴프레션은 올라갈 거고, 그 반대로 가스 압 때문에 리바운드는 빨라질 거고. 그래서 로드 포스를 빼고 넣고에 따라서 이 댐핑의 변화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댐퍼가든 가스 압력으로 약간 댐핑의 포스를 조절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또 변수가 많고, 가스 압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일실이나 이런 누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스 압력보다는 댐핑으로 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고, 가스 압력을 또 많이 넣으면 어차피 여기에 가스가 들어가야 되면 에어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최적이 이 샤프트의 최적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있는 디반디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약간 고온 풍선을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약간의 그 말랑한 이런 느낌이 나서, 약간 가스 압력 많으면 약간 스프링 프리로드 많이 거는 느낌. 그래서 마지막 끝단에 약간 버텨준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로 해서 가스 압력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가스 압력 말씀드렸는데, 가스 압력 많이 넣으면 이게 그 가스 압력은 기체다 보니까 누출도 많고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 넣지 않고, 여기서 TTX가 왜 좋냐고 말씀드리면, TTX는 여기 보시면 가스 압력을 구조가 다른 가스 압력을 최대해요. 여기 같으면 5바 정도의 가스 압력이 들어가 있고, 아까 이 제품은 최대한 10바 정도 들어가요. 보통은 이런 제품 10바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5바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이 왜 5바 정도 들어가 있냐 보면, 이 댐퍼는 보면 그 스루로드 댐퍼라서, 이 댐퍼가 보시면 한번 열어 드릴까요?
이 댐퍼가 관통을 해요. 댐퍼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 샤프트가 이 댐퍼 안에 최적이 일정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샤프트가 들어가면 샤프트의 최적만큼의 어떤 리번 그 가스실이 올라오면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댐퍼를 누르면 반발력은 가스 압력 때문에 반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댐퍼는 보시면 눌러도 반발이 없어요. 이거는 딱 여기에 공간이 있고 샤프트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최적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왜 이게 좋냐 그러면 가스 압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가스 반발 가스가 높으면 반발 댐퍼의 힘이 보다는 가스 압력 반발이 더 세질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리저버통이 있어요. 왜 리저버통이 있냐고 그러면 이 오일도 아까 전에 말했던 팽창을 하는데 이 오일에 대한 팽창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리저버통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가스에 대한 반발력은 없지만 리저버를 둔 이유는 오일이 온도에 따라 리저버에 오일이 팽창되는 부분을 조금 흡수하기 위해서 네. 리저버가 있는 거고 TTX 또한 여기에 이게 아닌 그 가스실은 얘도 오버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TTX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러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보면 TTX는 구조가 달라요. 진짜 뭐냐면 보통은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여기 힘이 쌓여서 이 힘에서 댐핑 압력을 만들어냈는데 네. TTX는 그냥 오로지 이게 피스톤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로우 스피드 리바운드면 이게 샥이 아래로 흐르게 되면 오일이 이쪽으로 흘러서 리턴돼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댐퍼에 서로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리저버 타입은 컴프를 리바운드 줘야되면 컴프까지 변화하는데 TTX는 그러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TTX에 있는 이 리저브통이랑 여기에 지금 BC에 있는 리저브통은 완전 다른 개념이네요. 뭐 같은 뭐 그죠. 이거는
오일에 대한 팽창에 대한 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BC는 여기 최적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고 네. 뭐 하는 역할은 똑같긴 하는데 뭐 하는 왜 만든 이유는 같긴 하는데 약간 어떤 거를 제어하기 위한 거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네. BC는 이렇게 이제 다이노를 측정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네. 대표님 이번에는 이제 TTX를 네네. 같이 한번 네. 올려가지고 한번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웜업부터 네, 다시. 웜업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시작하고. 저속 영역을 높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파란색이 TTX 오클릭 BC 같은 경우면 컴프 5에 리바운드 26이면 리바운드를 많이 풀었네요. 네. 그래서 일반 그 양산 제품 보통 이제 위쪽이 컴프레셔 아래 리바운드인데 네. 이 비율을 1대1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1대2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1대2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리바운드를 좀 더 강하게. 네. 리바운드 높으면 차라리 안정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뭐 왜냐면 또 컴프가 너무 강하면 하드해지니까 네. 컴프를 좀 약하게 리바운드를 좀 강하게. 근데 일반 좀 레이스나 아니면 일반 좀 뭐 차량에 따른데 1대1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컴프랑 리바운드 비율 1대1. 이거 같은 경우면 보통 뭐 1대1 거의 파란색이 포르쉐 거니까 네. 뭐 1대1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 1대2 정도 네. 이제 BC 같은 경우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네. 네. 요 클릭 수를 살짝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푸는 쪽으로 한번. 네, 뭐 여기면 한번 풀어서 15클릭? 네. 이게 총 20클릭이잖아. 1, 2, 3, 4, 5 6, 7 15, 15 뭐 지금 5번 됐으니까 바로 되겠죠. 네, 5번 그 온도 에어를 넘어가고. 또 잠깐 이거 설명하면 이거 뭐냐면 네. TTX를 그 투웨이 컴프를 투웨이로 만들 수 있는 키트고요. 네. 여기 보면 안쪽이 이쪽을 조절하면 하이고 여기면 니들이 로우 스피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돌리면 여기 스프링, 이 스프링이 여기 컵도 있듯이 이 스프링의 저속 영역을 그 첫 번째 심을 누르면서 하이 영역 그 저속 스피드 하이 영역을 엄청 높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하이랑 로우랑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이 키트예요. 이게 30인가 40 정도? 40 정도. 네. 이게 들어가고 요 안에 예. 육각 렌치. 예, 이게 로우 스피드, 네. 이게 하이 스피드. 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 끼면 다이얼만 바꾸면 3웨이로 3W가 되는 거죠. 네. 아. 보통은 3W는 컴프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연석이는 그런가기에 때요. 컴프를 많이 하니까 보통은 리바운드 그래들고 이걸 정해서 3웨이로 조절하는. 그리고 반대로 또 리바운드도 또 요런 예, 이걸로 키트가- 해서 그러면 4웨이가 되는 거죠. 네. 확장성이. 예, 확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거 하나로 이게 바뀌니까 너무 네.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TTX가 확장성이 진짜 좋은 예, 서스펜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스펜이 레이스에서 그러니까 모든 댐퍼도 있지만 이제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댐퍼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높아요. 그래서 레이스도 쓸 수도 있고 정말 소프트하게 공도에 탈 수도 만들 수도 있고. AMG 같은 놈이네. 요거는 뭔가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여기에 결합하지 않던데 TTX MT라는 정말 레이스에서 사용하는 댐퍼가 있어요. 네. 댐퍼에 뒤에가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이 그 플로우 밸브랑 비슷하거든요. 이걸 조절하면 오렌지 DFV 역할 같은 걸 해요. 왜냐면 빠른 스피드로 어느 범퍼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 범프를 커트하면서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이얼이 있어서 그거를
외부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석의 높이라던가 연석의 뭐 빠른 여기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면서 이 그 스피드를 빠른 오는 하이 펌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못 붙이는 여기 말고 여기에는 MT라는 또 하이엔드 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단조로 되어 있어서 네. 좀 고급 모델이 있어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다음번에 그거 써야겠다. 그런 이제 레이스에서만 주로 사는데 이제 이 모델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근데 이거 왜 있어요, 무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시켜본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왜 있는지. 저기 이해하시죠. 네. 그랬었지. 네, 저기 왜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야, 아니 저는 당연히 3웨이로 바꾸려면 뭐가 안에 내부적으로 아니,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 TTS의 장점이 이거예요. 어떠한 그걸 변경 없이 여기 밸브 하나로만 다 가능하고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거 밸브만 빼서 밸빙해서 다시 넣고 네. 그래서 오버 그 댐핑 변경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만 보더라도 이거 뭐 사람들은 어떤 특정 차에 나오는 서스펜션 그 차에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 TTX 하는 거 보면 사실 이 차 뭐 GT3 RS에 썼던 거를 지금 292에 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밸빙은 오린지 나온 292MC TTX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TTX 버전의 심을 그대로 삽입하면 되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밸빙이 모든 게 가능해지고 단 이제 구조적인 부분 네. 브라켓이랑 이런 부분을 맞추다 그러면 일단 뭐 오렌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안정성에 문제 없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짧아서 일단 스프링은 좀 짧게 쓸 거예요. 15 했었죠? 네. 보자 얼마나 주나. 저속 구간이 확 줄어들어. 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PC보다 소프트해지는 거네. 저속력이 더 소프트해진 거죠. 아이씨, 괜찮은데? 사실 지금 결국에는 이 뒤쪽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앞쪽이 잠시만요. 제가 확장을 해서 네. 그 부분. 네. 벌어지는 부분. 이 저속 영역이 중요하죠. 지금 저속 영역은 아까 클릭 수를 5클릭으로 갔을 때는 PC하고 비슷한 그렇지, 기울기지. 기울기로 갔는데 풀어주니까 완전 소프트해졌지. 지금 보라색인 거죠 결국에. 네, 이번에 네. 이거는 오히려 푼 쪽이잖아요. 네네, 소프트하게. 오히려 지금 15개 더 풀면 더 소프트해질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변화폭이 디테일하게 잘 나온다? 그렇지. 네.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완전히 틀려지잖아. BC는 여기서 확 기울었다가 쭉 가고 얘는 곡선이 그냥 일률적으로 간다? 네. 그게 틀린 거지. 어차피 뒤쪽은 의미 없고 이 앞쪽에서 봐야 앞에가. 저속 구간을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제가 이제 BC를 타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리바운드를 아무리 풀어도 이게 지금 즉각적인 핸들링이 네. 로드 홀딩을 빨리 딱 해주면서 네. 그립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굼뜨다라는 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코너 진입했을 때 브레이크 릴리즈 내지 오프 네. 상태에서 서스펜션이 빨리 떨어져 줘야 접지를 그만큼 또 네. 빨리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느리다라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TTX가 훨씬 더 잘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어디까지 이거는 이제 또 포르쉐 기준이고 네. 이제 BMW로 바꾸면 또 달라질 수는 있긴 하죠. 이제 BMW 세팅으로 바꾸면 TTX를.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팅하고 또 해보고 피드백해서 어차피 TTX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댐핑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또 컴프를 리바운드를 기존에 있는 TTX보다 좀 더 소프트하게 맞출 수도 있고 더 높이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또 직접 또 테스트 해봐서 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TTXR 좀 일반 이런 그 리저버타의 단점이 뭐냐면 그 밸브라고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꼭지를 제일 처음에 꽉 잠갔을 때 천천히 열면 수압이 세면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도꼭지를 많이 열고 그다음에 더 열어도 예를 들면 꽉 거의 연 상태에서 더 연다고 한들 그 나오는 구멍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20클릭이 어떻게 보면 그 밸브를 최대한 연 건데 네. 거기서 34클릭 연다고 그게 구멍이 저기 홀이 같기 때문에 더 푼다 그래서 물이 양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일 양이 더 많이 흐르진 않기 때문에 댐핑 압력은 다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뭐냐면 여기 영역은 어저스팅 하면서 변하는 거는 뭐냐면 이 니 어저스트의 그 홀을 조정하는 조성 영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영역은 이 피스톤이 심히 열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단 TTX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저속 영역 조금씩 크릭 조절하더라도 저속 영역이 좀 확실히 구분이 잘 나오고 네. 그다음 크릭스가 좀 소프트하게 풀리더라도 그 영역이 좀 확실히 잘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TTX는 하이엔드라고 치고 네.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PC의 그 저속 구간의 그 문제들을 오버홀 내지 신변경을 해서 네. 비슷하게는 갈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이걸 좀 이제 오일의 점도도 변화시키고 그다음 어떤 시민의 이런 그 조합 좀 바꿔서 저속 영역을 좀 더 높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그 보시면 예, 니들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꾸지 않으면 좀 안 좋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PC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일단 신변경을 할 수 있고 오일을 바꿀 수 있고 네. 혹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까지 바꿔주면 피스톤도 변경이 가능해요. 보니까 뭐 PC의 피스톤이 이거고 이게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두께 그 외경 같이 써요. 호환이 되는구나. 예, 이게 근데 좀 제품에 따라 좀 피스톤이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게 46mm 피스톤이 들어가는 제품. 이게 이것도 아마 46mm 들어갈 것 같아 피스톤이요. 그러면 46mm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 아마 프론트랑 리어도 아마 그렇게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예 같이 이제 피스톤까지 바꾸면 보시면 이쪽이 리바운드 여기 보면 이쪽이 가장 넓은 쪽은 컴프 쪽 여기가 컴프 쪽이고 여기 리바운드 보면 리바운드 홀이 작잖아요. 여기 크고 그럼 그만큼 크고 작냐면 여기 통하는 오일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일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저속 구간에선 부드러워질 수 있다. 리바운드 용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댐핑 압력도 더 높게 근데 그건 나타날 수 일단은 네. 디폴트 세팅 값을 또 누군가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피스톤을 바꾼다는 거는 핵심적인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서스펜션의 기본의 핵심은 피스톤이거든요. 피스톤의 디자인에 따라서 댐핑 압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꾼다는 거는 뭐 가장 핵심적인 걸 바꾸기 때문에 이 핵심을 바꾸고 좀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거는 지금 트랙에서 사실 저희 기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그냥 빼서 방치하는 거는 그냥 방치일 뿐이니까 그러니 이제 이거를 추후에 우리가 저거를 개발한 이제 레이스 셋업을 잡은 이후에 얘를 가지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피스톤도 바꿔보고 신변경을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올린지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 이제 올린지하고 비슷한 느낌을 그러니까 DFV 정도의 끝. 그쵸. 그 정도만 난 원해 딱. 그 비슷한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BC보다는 훨씬 더 급이 높은 서스펜션으로 만들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야 되죠. 네. 업그레이드 하신다.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잘 되면 우리가 또 이거를 또 상품화하는 것도 조금 BC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직까지 BC도 오버를 못 한다고 그냥 보통은 뭐 교환 한쪽 원웨이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교환하기 때문에 하는데 투웨이는 카트리지 교환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품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하실 때 뭐 오버를 진행하고 좀 신변경 하시면 좀 더 좀 자신에 맞는. 사실 나는 PC를 처음에 장착을 내가 몇 대를 해봤지만 이게 제일 문제긴 해요. 네, 스틸 바디라서 녹이 나는 거. 그래서 나는 몇 번을 장착하면서 이걸 다 분해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여기다 고착 방지 구리스 발랐었어. 네. 그러면 좀 오래 가. 네, 오래 가요. 그래도 이렇잖아. 이건 안 발랐어 내가. 아이, 왜 안 발랐어?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 PC 가지실 팁 하나 내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까 좀 말씀드린 이런 좀 고착 반지제 이런데 어저스트한테 좀 발라주시면 나중에 안 풀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PC는 진짜 네. 쩔어 붙으면 답이 없어. 스틸 바디 때문에 좀 열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관리만 잘 해주시고 하시면 오래 쓰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이 관리를 뭐 열심히 세차는 하는데 쇼바는 안 쏘잖아. 그게 문제지 사실. 그럼 대표님,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PC를 사가지고 더 하이엔드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업그레이드를 그죠. 한다는 거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됐을 때 실제 진짜 DFV의 그 느낌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우리가 유저들이 느낄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아니 그럼 굳이 고가의 서스펜션을 살 필요가 있냐? 네. 그냥 그래도 PC를 사서 그렇게 신변경이든 피스톤 변경이든 이 사양 변경을 하는 게 올린지를 통으로 사는 것보다 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사용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이 제가 말씀드리면 한계점이 있어요. 모든 댐퍼는 한계점이 있어요. 뭐 오렌지 DFV든 이것든 댐핑 압력을 만들어내서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근데 TTX 같은 게 한계점이 없어요. 한계점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TTX를 사서 스트리트에 맞춰서 변경을 하든 레이스에 맞춰서 하든 아니면 스프링 레이트를 지금 10kg인데 더 높은 스프링 레이트를 올리든 한계점이 높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 한계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스프링 댐핑 압력을 올릴 수 없는 한계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댐핑 압력을 더 올리려면 피스톤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더 힘을 높게 쌓아야 되는가. 근데 힘을 높게 쌓으면 그만큼 또 캐비티시나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로 일상적인 뭐 트랙이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좋고, 근데 그거보다 난 좀 더 높은 한계점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약간 고급 사양, 아니면 또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뭐 어저스팅에 대한 정밀도, 크릭 땅의 댐핑의 변화폭. 왜냐면 뭐 고급 제품을 여기에 대한 댐퍼의 그 내구성이랑 정밀도가 조금씩 가공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뭐 한 크릭에 대한 댐핑 변화 폭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다던가 좀 그러지 못한다던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TTX는 구조적으로 컴프레션과 리바운드의 조절이 사실상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저브 탱크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시피 리바운드 조절에 따라서 컴프레션이 확 바뀌어버리는. 컴프도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좀 이거 PC 사용하시는 분들 하시면 보통 컴프랑 리바운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팁은 보통 이런 리저버 타입 팁은 타입을 조정할 때 리바운드를 조절 먼저 하시고, 리바운드 조절하면 컴프도 어느 영향이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하시고 그 후에 컴프를 먼저 조정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제일 먼저 컴프 먼저 잡으면 컴프도 잡고 리바운드 잡겠다고 시작하시면 댐핑 셋업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PC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리바운드를 메인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로 지금 2차적으로 리저브 탱크에서 컴프를 조절하는. 네,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이 메인 피스톤이 여기 쪽은 리바운드가 컴프가, 그러니까 메인의 리바운드는 여기서 100% 만들어내고 한 70% 정도도 피스톤에서 컴프를 만들어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움직임에 따라 여기 오일 라인에서 30%가 이 어저스팅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리바운드 조절하면 컴프에도 영향이 가고, 그런 구조돼서 먼저 리바운드를 조절하고 이제 세부적인 컴프는 여기 어저스터를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니 뭐 이거는 기본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피스톤을 바꾸고 해도 그 신변경을 하더라도 이거 자체적인 구조 안에서는 훨씬 승차감이나 어떤 완성도를 높게 가져갈 수는 있으나 결국 이런 타입으로 완벽한 어떤 독립적인 조절이 되는 그런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네. 왜냐면 TTX는 컴프랑 리바운드에 개별적으로 네. 컴프를 소프트하게 리바운드를 하다게 개별적으로 하도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런 제어 방식에 따라서 이게 완성도가 높은 서스펜션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어떤 여기에 보면 리들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어떤 부품에 대한 정밀도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이 다 응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좋다는 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확장성 그 다음에 정밀성 이런 부분이 다 결합돼서 가격이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같은 투웨이라고 해서 절대 같은 투웨이는 아니다. 네, 그죠. 같은 투웨이지만 같은 투웨이는 아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PC가 있고 올린지가 있지만 KW.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KW는 그러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KW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KW 예전에 이제 아마 클럽 스포츠일 거예요. 네. 클럽 스포츠 보면 KW는 트윈 튜브 방식이에요. 트윈 튜브. 잘 아시는 거지. 트윈 튜브. 이쪽에 보시면 TTX도 트윈 튜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트윈 튜브 구조는 주로 많이 OEM 차량에 많이 사용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 차량은 우선 KW 장점은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승차감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승차감이 좀 더 좋고 여기에 또 가스 압력이 낮기 때문에 가스 압력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고속에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타입은 그래도 투웨이 이게 아마 3웨이 방식이죠. 일반적인 V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마 이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 영립식의 가스실이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하게 좀 샥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 이 오일이랑 여기는 가스가 약간 믹싱이 되면서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좀 정확한 댐핑 압력이 나오지 캐비테이션. 네, 캐비테이션이 날 수밖에 없는 에멀전 타입이라고 그렇게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좀 약간 댐핑 압력이 좀 약간 무너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내구성의 문제가 또. 네, 그리고 또 KW는 방식은 영립식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보통 KW가 보통 차고가 낮다고 이야기했는데 영립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차고를 너무 높게 되면 이 구조점 여기가 좀 높아지면 휨이 발생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너무 하다 보면 로드가 휘는 경우 그런 부분도 있긴 해서 KW는 매뉴얼에 있는 적정 차고를 지키시는 게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KW도 그러면 결국 타입이 이게 2웨이든 3웨이든 TTX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BC에 가까운 구조를? 구조가 완전 이건 트윈 튜브이기 때문에 BC랑 이거랑 다른 구조입니다. 이게 튜브가 트윈 튜브라는 건 튜브가 두 개 있을 뿐이지 네. 이거는 통로의 오일 흐름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오일 통로는 딱 한 군데예요. 이렇게 TTX는 아까 보신 것 같이 위아래 독립된 통로가 있는데 네. 여기는 통로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오히려 얘도 결국에는 리바운드 조절에 따라서 지금 컴프레션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렇지만은 여기는 TTX 좀 그거랑 다르게 트윈튜브이기 때문에 하단에 여기 정도의 어저스팅이 있어서 컴프랑 리바운드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트윈튜브 구조는요. 또 다른 서스펜션.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 네,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변화가 오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캐비테이션의 어떤 그런 위험도나 클럽 스포츠까지 간다 그러면 캐비테이션은 이런 따로 가스실이 있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문제는 없고. 네. 근데 이제 V3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움직이거나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캐비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보통 V3는 일반 공도에 많이 하시니까 네. KW 특징은 승차감이 좋다. 그렇지만은 좀 스포츠 중에는 좀
좀 맞지는 않다. 네. 뭐 스포츠 주행 하실 거면 뭐 클럽 스포츠까지 그 정도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불면 그 KW도 댐핑 변경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KW도 컴프랑 여기 보시면 KW도 여기 안에 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심이 있죠. 네. 그 심의 두께랑 크기를 조정해서 리번드를 올리거나 아니면 컴프를 올리거나 그렇게 부분도 가능해요. 그럼 KW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레이스에 맞는 내지는 또 공도에서 또 소프트한 세팅을 얼마든지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다. 왜냐면 KW가 좀 일반적으로 하시면 저속에서는 승차감 좋은 승차인데 고속에서는 좀 빠른 코너링 할 때 약간 좀 차가 이렇게 확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은 고속 스피드가 낮아서 그러거든요. 네. 고속 스피드를 좀 높여서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그걸 여기 드랩7에서도 충분히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예전에 F바디도랑 뭐 미니, 네. F56도 제가 좀 변경해서 네.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올린주도 보고 BC도 보고 KW까지 다 봤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BC나 요런 서스펜션을 하이엔드로 보지는 않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서스펜션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TTX급만 가더라도 사실 대중화된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1,500 이상 넘어가는 가격이 네. 서스펜션. 그래서 일단 이게 결국에는 뭐 돈은 또 돈값을 한다고 사실 결국에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완성도 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얘의 성능을 100%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하이엔드급 어떻게 보면 요런 BC보다는 조금 더 하이엔드급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으실까요? 하이엔드급이요? 하이엔드급은 사실상 제가 뭐 하이엔드라고 그러면 최근에 한국에 유통되는 뭐 모튼이라던가 뭐 인트락스 그런 제품이긴 한데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는 그 제품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이 TTX라는 이 구조는 그 제품은 보통 보면 그 모노튜브의 리저버 타입이긴 한데 근데 이런 TTX 구조를 가진 거는 저희 제품밖에 없어서 만약에 그 KW도 정말 상위 버전은 이런 레이스 쓰는 TTX 구조를 가진 제품도 있어요. 네. 아마 그 제품 뭐 판매는 이것도 아마 그 제품도 가격이 뭐 2,000, 3,000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제품들은 양상차에 쓸 수 있게 나오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시면 TTX가 그래도 가장 하이엔드급에서는 하이엔드급이다. 그래도 충분히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중에서는 접근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이다. 네. 이게 사실 저희야 뭐 팀장님이 늘 대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이걸 보시는 우리 뭐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과연 나도 저걸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샵을 꼭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뭐 오버홀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뭐 셋업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어떤 샵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표님 직접 컨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오버홀이라 그러면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오버홀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셋업 예를 들면 이 좀 트랙을 주행하시고 어느 정도 뭐 트랙 주행이 많고 차에 경험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차량에 뭐 리바운드를 좀 더 몇 프로 올린다든가 컴프를 올린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셋업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레이스나 아니면 트랙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하신다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JBRT 같이 뭐 경험이 많으신 곳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뭐 소비자의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아서 댐핑 변경하더라도 실상 차에 장착해서 실제 주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받아보고 거기 또 안 맞을 때 또 세심을 또 디테일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변할 거 좀 변경이 원한다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곳을 통해서 하시는 게 추천해 드리죠. 그럼 뭐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또 제일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뭐 TTX뿐만이 아니라 이제 BC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버홀이나 그다음에 셋업 변경을 할 때 드는 비용이 대략 뭐 물론
이제 스펙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범위로 잡으면 되는지. TTX 같은 경우는 좀 이 구조 이런 안에 들어간 부품이랑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뭐 한 개당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오볼 비용이요. 그다음에 BC 같은 경우는 2A 같은 경우 그냥 오볼만 하신다 그러면 한 대분에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주로 뭐 세부 변경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하다면 이제 어디까지 변경하시냐에 좀 다르긴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면 한 그래도 120, 130 한 대분에 네.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셋업 변경이 이제 여기서 일어났을 때 기준이죠. 만약에 피스톤까지 바꿨다. 피스톤까지 바꿨다 그러면 왜냐면 피스톤까지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피스톤을 바꾸면서도 이제 헤딩을 해야죠. 예, 여러 가지 댐핑 변경을 수차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비자분이 피스톤 바꿔주세요라 해서 그냥 피스톤만 바꿔서 제가 드리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또 데이터나 어떤 테스트도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예, 않나요? 정해져 있죠. 왜냐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예. 3번, 4번 할 수도 있네요. 직접 해보고 트랙도 타보고 테스트 해보고 세부적인 이런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건 해봅시다. 우리가 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좀 적게 겪으면서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마련해 두면 이제 변경은 쉽죠. 바로바로 따닥 뭐 예를 들면 스텝 1, 2, 3가 있는데 이 차는 어떻게 됐으니까 스텝 1을 해주세요. 그럼 따닥 스텝 1을 맞춰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디까지 오버홀만 해드리는 거고 변경만 해드리는데 여기는 직접 차에 붙여서 탈착하고 장착하고 트랙도 타보고 그다음 피드백을 하는 게 이게 더 뭐 돈으로 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 주말인데도 대표님 이렇게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일단 요거를 이번에 292M3에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서 네. 추후에 이것도 하이엔드급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아마 영상을 조금 더 몇 편 더 준비를 해서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